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송경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보직으로 있으면서 저희 대학에서 대학교육 혁신 전략으로 했던 몇 가지의 사례들을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선생님들도 요즘에 대학 교육 혁신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서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 중에는 교수자가 일단은 변화해야 되는데 과연 교수가 언제 혁신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서의 중요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그 집행자인 특히 정책의 집행자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또는 이제 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자들은 개혁의 내용을 받아들일 어떤 의지, wil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역량이라고 하는 커패시티가 있을 때 교수자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주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이걸 이제 대학 교육에서의 혁신의 맥락에서 보면 교수가 단순히 어떤 혁신에 대해서 저항만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수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떤 혁신을 할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그 혁신할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사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대학 교수는 사실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혁신을 할 의지를 갖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대학 교수의 어떤 비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조직의 굉장히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학 교수 아무리 그 대학의 그 혁신의 방향이 좋다고 해서 대학 교수한테 일방적으로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비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비판 기능을 가지도록 유지하면서 대학 교수가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서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혁신을 끌고 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보직의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우리 대학에서의 혁신을 끌고 가면서 이러한 대학 교육에서의 난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교육 혁신에 있어서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교육 정책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학교 현장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밑 단위에서부터 어떤 혁신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접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특히 이제 교수자들이 어떤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발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인데요. 바텀업 어프로치는 아마 행정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 학교 지금 현재 대학 교육 혁신을 운영하는 방안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근데 많은 대학들이 이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이 아래로부터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흔히 접근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어떤 학과에서 학과에서 학과가 대학본부가 이제 제공하는 어떤 평가 양식이나 이런 거를 주면 이 특성화 계획 같은 거를 같이 제출하고 이걸 이제 대학본부가 이제 평가하는 방식을 씁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걸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나 충분한 소통보다는 어떤 페이퍼 작업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업무 과중만 될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혁신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저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게 어떤 일회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혁신의 의지, 이거 마음을 바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혁신의 의지라는 것도 어떤 일회적인 이벤트를 통해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의식은 굉장히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대학 본부와 그리고 구성원 간에 굉장히 신뢰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대학 구성원인 교수자들이 이 혁신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혁신의 의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저희 학교에서 실시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리고 페이퍼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학과 구성원들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지금 우리 학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안목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혁신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바로 이제 학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어려움을 서로 어떤 것 부분이 어려운지 서로 청취를 하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서로 파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때 이제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학 본부에서는 학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이제 혁신을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의 사례를 보시면 바텀업 어프로치의 사례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학과별 찾아가는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을 실시했고요. 두 번째는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위한 학과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학과별 교수학습 혁신 컨설팅을 시리즈로 이제 실시를 지난 한 2년 동안 제가 있는 동안에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례들을 통해서 교수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는지를 같이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과별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어떤 실시 배경은요. 많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그 2018년쯤에 학과별로 전공 능력을 설정을 하고 이에 기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사실은 전공 능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전공 능력에 기반해서 편성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서면 컨설팅을 실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서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학과의 혼란은 굉장히 계속됐고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추가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학과의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학과에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공 능력을 설정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개선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제가 보직을 하면서 혁신원을 하면서 이 매년 혁신원의 교육과정 컨설팅 위원들을 조직하고 이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학과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 목적을 보면 역량 기반 학과 및 이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떤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혁신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컨설팅을 실시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컨설팅 지원 전략을 썼냐면 일단은 학과로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와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종종 제가 몇몇 대학에 가서 저희 학교에서 했던 이 교육과정과 관련한 컨설팅과 인증 사례를 발표를 하면 선생님들이 여쭤보세요. 이 컨설팅 할 때 학과를 찾아갔을 때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학과를 도우려고 온 것이고 같이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바꿔라 이 학과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모색을 한다고 하면 학과에서는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저희 학교는 꽤 좋게 얘기하면 민주적이고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로운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는 충분히 개성이 굉장히 강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학과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교육과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시행을 했을 때 물론 모든 학과들이 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컨설팅을 시행을 할 때 그래도 많이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보고 그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고 생각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작성 전에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효과성을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컨설팅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작성하기 바로 전에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이게 이게 컨설팅을 실시했던 그 효과가 개선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원에서 학과별로 컨설팅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도록 했는데 학과의 어떤 학생들의 핵심 역량 수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그 이외에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적은 어떤 의견 이런 것들 등등 외부 데이터 등등 여러 교육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학과에 컨설팅 자료로 제공을 하고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이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학과 구성원들이 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지원 전략 중에 마지막으로는 학과의 이 취약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꼭 줬고요. 이거에 맞춰서 학과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한류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전공교육과정 편성 인증이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뭐 다른 학교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학과에서 그 사전 분석하고 교과목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과정 컨설팅 위원회가 이 어떤 설계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가 이 역량을 재설정하고 교과목을 개발을 할 때 컨설팅을 받아서 이거에 맞춰서 다음 해에 교육과정 편성을 제안하게 되고요. 이따가 두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겠지만 맨 마지막에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인증 심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은요, 매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실시를 했고요. 주관 부서는 지난 2년 동안 교육혁신학 교육성과관리센터가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줬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그리고 전체 학과를 가급적이면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다 하도록 한 건 아니었고요.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참여 방법은 희망하는 학과가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와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지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 학과를 대상으로 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자료들을 놓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지금 현재 유사학과를 묶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학과로부터 또 봤는데, 이 잘하는 학과가 있고 또 못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성을 그 분석을 잘하는 학과와 못하는 학과, 그리고 특성이 혹시 융합교과목이나 이런 거를 같이 만드는 학과들은 같이 함께 편성 컨설팅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컨설팅위원회는 교무부처장 겸 교육혁신원 부원장 저였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하고 그다음에 학사운영팀 실무자하고 혁신원 실무자들이 꼭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연구교수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찾아가는 컨설팅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우수학과로 선정이 돼서 받았던 그 학과장들을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그 다른 학과 학과장들이 계열별로 학과장들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런 교육과정 사례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제시를 했을 때 훨씬 더 그 다른 학과에서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과장님하고 같이 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소요 시간은 1학과 한두 시간 정도 실시를 했고요. 컨설팅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장하고 학과 교수가 참여해서 이제 토론하는 방식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실시 학과 수 보면 2018년에는 서명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82개 학과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52개 학과가 참여했고요. 2020년에는 43개 학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같은 경우에 약간 다소 줄어든 거는 2019년에 빨리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찰을 바로 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교육과정 편성을 하실 때
컨설팅을 굳이 받지 않고도 굉장히 잘하시는 학과들이 스스로 잘하시는 그 20%의 항상 어떤 조직이든 20%의 선도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은 2020년대에는 학과에서 이제 좀 알아서 하시게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인 것 치고는 꽤 50%가 넘는 그런 비율의 학과들이 컨설팅을 신청해서 저희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 편성 심사하고 맨 마지막에 편성 컨설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과정 편성의 심사와 그다음에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좀 메리트도 외적인 이제 메리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인증을 해서 우수학과로 다른 학과의 표본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요. 교육과정 심사 거치고 인증 및 우수학과 선정해서 교육과정 우수학과도 신상하고 이거를 교육과정 자료 활용 및 확산을 컨설팅 보고서 제작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인증이나 우수학과 평가 요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전공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교양, 학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양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 조사나 교육 만족도 조사나 핵심 역량 진단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 계획이 잘 수립됐는지 이런 체계성과 개선 계획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인증제 시행 지침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컨설팅과 함께 인증제 심사하고 인증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결과 그 전체 그러니까 심사는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심사 인증은 한 39개, 그다음 2021년에는 이제 51개인데 대충 이제 컨설팅을 받고도 2020년에는 보시면 컨설팅을 받고도 인증을 못 받은 학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2021년에는 컨설팅을 받은 학과보다 인증받은 학과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2020년에 굉장히 2020년에 이미 잘 했던 학과들이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2021학년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컨설팅 보고서를 학과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학과에다가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과 교육과정 편성 인증 및 컨설팅 운영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지 학과마다 이제 쭉 보여주고요. 여기에 보시면 1차 주요 컨설팅 지원 내용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컨설팅 그 2차는 주요 내용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 사례 1하고 좀 유사한데요. 전공교육과정 인증을 위해서 학과 컨설팅을 했습니다. 좀 전에 사례 1은 편성 컨설팅이고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전에 들어간 이제 컨설팅이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교수학습까지 다 합쳐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인증제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과정 인증제를. 근데 교육과정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통 저희도 이제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당 학과는 교육성과관리팀 실무자하고 최소한 3-4차례 컨설팅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단순히 페이퍼워크에 지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오히려 실무자와 함께 그 자체 진단을 학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배우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학과 컨설팅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사전에 하도록 저희가 했었습니다. 자, 사례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과정 연계 학과별 교수학습 혁신 프로그램을
방향으로 이거 역시 학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CU 티칭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량 강화, 역량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 과정은 역량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는데 수업은 여전히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어떤 혁신적인 교수 학습, 그러니까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정보라든지 전략이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목적은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학문 분야별로 특화된 어떤 교수 설계나 전략, 평가 방법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고요. 더 중요하게는 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전략을 학과 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가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혁신할 수 있는 우리 학과의 수업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거에 대한 혁신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맞춤형, 학과별로 어떤 단계별 주요 추진 전략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학과 맞춤형 컨설팅이고요. 또 하나는 학과 맞춤형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컨설팅 단하고 학과하고 어떤 전공 역량하고 교육 성과가 자료를 이제 주로 수업과 관련한 교육 과정보다는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과 맞춤형, 학과에 맞는 컨설팅을 해서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 내용의 기초에서 어떤 부족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특강 주제를 설정했는데 최대한 이때는 소속 교원 전체가 참여 가능한 일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과정을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신청 공모하면 저희가 이제 학과를 선정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학과를 다 하기는 어려워서 어떤 시급성이나 혁신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설팅을 이제 실시를 하고요. 이건 이제 수업과 관련한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강 계획을 세우고요. 개최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학과 모집 홍보입니다. 이 포스터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한 혁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과는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학과 모집을 홍보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컨설팅이 티칭 마에스트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학과의 샘플을 한번 사진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컨설턴트들하고 다 상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컨설팅 전략이 이제 컨설팅을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면 추진 기간은 이제 학기별로 실시를 했고 현재 3학기째 실시하고 있고요. 주관은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 학과는 전체 학과고 전문 컨설턴트로 움직이는 분들은 이제 교수학습센터장님 그리고 교육공학 전공의 연구교수 2인하고 교수학습센터 실무자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과 교수들과 일단은 컨설턴트들이 여기에 보시면 그 옆에 왼쪽에 보시면 티칭 마에스트로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 혁신 프로그램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이 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혹은 수업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자료 분석을 한두 시간 정도 하면서 수업 혁신을 위해서 학과가 뭐가 부족한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자기 성찰에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해줍니다. 자,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 해당 학과에서는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어떤 학과 맞춤형 특강이나 워크숍을 실시하는데요. 그 개최 계획서 샘플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우리 학과는
특강이나 워크숍을 몇 번 개최해야겠다. 1회 혹은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회 강사를 섭외를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섭외할 수 있다. 아니다. 좀 섭외를 교수학습센터에서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섭외 요청을 할 수 있는 하고요. 주제는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리고 이런 예정 시기 그 다음에 왜 이런 특강을 하려고 했으면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것들을 같이 보면서 코멘트하고, 그 특강의 주제를 변경시키기도 하고, 같이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실시했던 컨설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교수학습센터에서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의견을 제출을 하고요. 교수학습 개선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나오죠. 그래서 그 학과의 상황이 어떤지 수업 평가나 CQI 보고서의 내용이나 또 학생들 분석에서 그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그때 컨설팅 의견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교수법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개선 방안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권고 사항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과에다 제출을 하면 학과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컨설팅을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나 계획들을 만드는 것이죠. 자, 저희 학교 사례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한 학교의 사례이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교로부터 제가 2년 동안 경험했던 거의 교훈은 뭐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으로 하면 교수죠. 교수가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은 쉽게 좌절됩니다. 아무리 보직자든 총장님이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굉장히 열렬하게 하셔도 그 교수자 실제로 교실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혁신이 지속될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페이퍼워크에 그냥 끝나는 혁신으로 종이 위에 있는 보고서 안에 있는 혁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는 어떤 혁신의 저항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혁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만들어줬을 때 혁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해봤더니 저희 학교에서는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해봤는데 어떤 객관적인 그 학과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학과 중심의 개인보다는 요즘에 개인 컨설팅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과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수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선생님들하고 그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성찰적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수님들이 내가 이렇게 좀 변해야겠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혁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연애를 해봐서 알지만 뭐 나를 좋아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교수님들이 이런 대화와 토론의 성찰적 과정을 통해서 변화할 의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희 학교의 하나의 사례이지만 혁신의 방향은 전략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미약하지만 저희 학교의 그 사례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